2023년 11월 2일 미얀마 러시아 해군 최초 해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구축함 2척과 해상 유조선 1척이 양곤 띨라와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미얀마 해군 장교들과 수병들의 환영식이 있었으며 주미얀마 러시아 대사관 무관 및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승무원 약 800명이 승선한 러시아 군함은 양곤 지역 관광과 함께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며 이후 해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해군은 최근 샨주 북부 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어 사기가 꺾인 상황에서 러시아 군함의 방문으로 국방부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네피도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3년 6차 연방정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나웅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접근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미얀마 국방부 기지를 공격한 것에 대해 반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최근 제8주년 미얀마 정전협정 기념식을 통해 미얀마 헌법을 준수한다면 평화회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건설적인 태도도 논의에 참여하였으나 일부는 공격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MNDAA와 TNLA 연합군이 샨주 북부 꽃강 지역 보안 캠프로 사무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KIA의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으나 꺼친주 교통시설과 일부 보안 캠프를 공격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아라칸 아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라카인주에서 아라칸 아미와의 군사 긴장 고조가 되고 있어 예민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반격 경고 발언에도 11월 3일에는 MNDAA는 일부 타운십 인근 미얀마 국방부 기지를 점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TNLA는 만달레이 국민방위군과 연합하여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을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호텔관광부 아웅예안 차관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총 88만 명을 달성하며 작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항공편을 통해 입국을 하였으며 주요 관광객 국적은 태국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태국, 러시아 관광객 방문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24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필수 여행지 14곳을 선정하여 미얀마 관광지를 소개하고 미얀마 전역 2,000여 개 숙박시설과 2,000여 명의 공식 관광 가이드, 500여 개의 여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성수기에는 2022년 성수기 대비 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이유상 공회의소 유로참은 미얀마 봉제산업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후로 피신간 노동조합 임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얀마 봉제산업은 노동자 특히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관리위원회의 수익은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가비상사태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고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급여 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이전에는 미얀마 봉제산업 고용인원은 약 64만 명에 달했으나 2021년 9월 현재 약 4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고용 감소 원인 중 하나로 흘라잉따야 공단 지역의 일부 공장 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2019년 하루 평균 5,200잣에서 현재 5,600잣으로 소폭 인상은 되어 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성수기 기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과 보너스를 포함하여 초급 노동자 평균 급여는 32만 5천 잣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환율로 환산했을 때 약 100달러에 불과하며 2019년 성수기 평균 월급여 28만 5천 잣 당시 환율 적용 시 210달러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봉제산업에서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기업 미얀마 경제공사는 미얀마 내 800개 공장 중 한 곳에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 빈마빈 공단과 바고, 인도지 공단 총 7개 공장의 임대료에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국제 브랜드들은
MEHL이 지분을 소유한 공장 또는 소유한 부지에 임대를 한 공장들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MEHL이 흘라잉따야 타운십 인근 응애빌레 공단 관리, 폐기물 관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곤 있지만 연간 $8,00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 부분의 봉제 공장이 몰려있는 양곤 지역에 투자한 봉제 공장들은 3년에서 7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법인세 수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히려 미얀마 봉제 공장들은 코로나 이후 이윤이 줄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봉제 산업이 국가관리위원회를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얀마에 발주하는 모든 국제 브랜드들은 철수하고 미얀마 봉제 산업들은 전면 철수를 하여 봉제 산업을 붕괴되도록 주장을 하며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4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브라더후드 어라이언스가 주도한 1027 작전에 합류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킨 꺼친 인디펜던스 아미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KIA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평화를 이루려는 국가관리위원회의 노력을 무시했다고 밝히며 여러 차례 미얀마 국방부 진영 공격을 중단하라고 하였지만 기습 공격까지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는 샨주 북부 교전에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작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치평론 및 군사 전문가는 KIA의 합류 덕분에 아라칸 아미와 TNLA가 더 강력해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도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KIA를 지적하여 경고를 하지만 실제 반격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대로 타령한 미얀마 국방부 공군 대위는 국가관리위원회가 KIA가 테러단체들에게 무기 공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볼 때 프라이자 타운십에 있는 무기 공장과 탄약 공장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4일 양곤 정션시티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 공식 론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론칭 행사에는 이니스프리 본사와 미얀마 수입 계약 체결을 한 아쿠아랜드 한윤복 대표, 이니스프리 본사 관계자 미얀마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아쿠아랜드 한윤복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의 멋진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공식적으로 수입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니스프리 브랜드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얀마에서도 많은 미얀마 소비자들이 피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아쿠아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매장 니어앤디어를 중심으로 추후 시티마트까지 유통할 계획이며 미얀마에서도 누구나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칭 행사와 함께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며 특별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니스프리는 미얀마 전자상거래 또는 일부 화장품 판매점에서 판매가 되긴 했으나 정식 유통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았으나 미얀마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수입 유통하고 있는 아쿠아랜드에서 이니스프리 본사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다양한 제품들을 미얀마에서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아모레퍼시픽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작한 로드샵 브랜드였으나 자연주의와 제주도를 내세운 마케팅으로 대성공을 하게 되었고 중국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2015년에는 로드샵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밀수군절위원회는 2023년 11월 4일 양곤 국제공항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15 프로맥스 260대 현금 12만 달러, 약 39억 자 상당의 1kg 금괴 16개를 압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 3명으로부터 압수된 밀수품 규모는 약 42억 3,500만 잣에 달하며 관세 규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11월 3일 4일 동안 양곤, 바고, 타닌따리 지역에서 44억 자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하고 12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양곤 주정부는 미얀마 헌법 144조에 의거하여 양곤 지역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였으나 오전 1시부터 오전 3시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장소 5인 이상 집결, 대중연설, 시위, 기물파손,
폭동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가 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달레이 차네타산 타운십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마괴 지역 메이길라, 마괴, 민부 타운십에서 유지되었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만달레이 야간 통행 금지가 재개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만달레이에선 혼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몬주따톤 타운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였던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교전 중 중국 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4일 꺼친 인디펜던스 아미 본부에 국방부가 포격을 하면서 일부 포탄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 중국 국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얀마 북부 교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교전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중국 국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6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인도 정부는 퀵 임팩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150만 달러 규모의 세계 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15만 달러 지원금으로 3가지 사업에 각각 5만 달러씩 배정을 하여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가뭄 예방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상수 공급, 양곤 쿵양곤 타운십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와 소규모 풍력을 활용한 농촌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무역부 공문에 따르면 원활한 무역 운송을 위해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지역인 무세와 친세오 국경무역게이트로 운송될 육상 운송을 다른 지역 국경무역게이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선적들은 다른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게이트 또는 미얀마 태국 국경무역게이트로 변경이 가능하며 다른 국경무역게이트로 변경이 힘든 경우 해상 무역을 통한 수출입이 가능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도 폭우로 태국 미얀마 주요 국경무역 운송 도로 구간이 유실되면서 무역부는 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루일리 건너편에 있는 가장 많은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는 미얀마 무세 국경무역 게이트는 사람들이 출입국은 가능하지만 선적한 트럭 통과는 중단이 되어 사실상 국경무역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쌀과 같은 식량의 경우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수출할 재고도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흐세니 타운십 바일리 다리도 교전 중 파손이 되면서 미얀마 국방부가 다시 통제권을 찾더라도 복구하는데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저항 세력이 점령한다면 복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이 지역을 점령하든 국경무역은 당분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경무역이 이루어지는 친세오 국경무역 게이트도 폐쇄가 되면서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트럭들은 농읍기오와 라시오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